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좀 잘해주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킨십을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자. 안녕하세요 보자님들, 용코치의 멍투 멍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네. 오늘은 다른 코치님들이 같이 계신데 요즘에 또 감기가 다시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절이 지난 후에 좀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은 레이첼 코치님과 그린 코치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퍼피 클래스. 네. 퍼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퍼피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퍼피라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혹은 이제 입양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고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퍼피 교육, 그 중에서 이제 산책, 그 다음에 사회화 교육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편, 2편, 3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오늘의 주제인 퍼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치님들도 우리 반려견들을 언제 입양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첫째가 여기 있는데 8살이니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데리고 오셨어요? 3개월 때. 3개월 때. 우리 그린 코치님은? 저는 처음 만난 건 2개월 때고요. 입양은 1년 뒤에 했어요. 죄송한데 그 남자분 아니시고 여자분. 다들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순심이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도 데리고 왔어요. 파양을 좀 몇 번 당해가지고 제가 소문과 함께 데려가서 이제 충청도에서 데려온 친구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해, 퍼피에 대한 오해와 어떤 것들이 정말 퍼피 친구들, 이제 어린 친구들을 데려왔을 때 중요한 건지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 나눠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오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좀 처음에 데려왔을 때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귀엽고 이쁘다 보니까 이제 또 아이의 뭐 성격과 성향을 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뻐해 준다거나 껴안고 다닌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시키기 전에부터 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틀어지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사회화 하면은 많이들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무분별하게 애견 운동장에 많이 데려가는 거. 그렇죠. 어린 강아지들을 이제 입양을 하거나 데려오신 분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스킨십을 처음부터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성향인지, 뭐 무서워하는지, 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되면 좋은데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좀 잘해주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킨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을 손이 타거나 다른 어떤 낯선 물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스킨십이랑 좀 연결되는 건데 너무 많이 안고 다니세요. 특히 이제 작은 아이들 많이 키우고 쬐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기야금이야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걸어 다녀야 될 시기에 걷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줄 연습도 사실은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자. 이게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리고 왔을 때 집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아요. 여기는 네가 앞으로 살 집이고 다 냄새 맡고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네가 살 곳이고 앞으로 나랑 함께 지내야 되는 곳이야 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이름을 부르는 거지 만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고 쳐다보면 칭찬하고 뭐 사료 같은 거 하나씩 던져주고 뭐 이뻐해주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럴 때 그냥 냄새 맡게 하고 잠깐 이제 쓰다듬어 주는 정도 하시고요. 어릴 때 저는 같이 자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이 얘기를 하면 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크레이트 교육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고요. 매트 교육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공간에 대한 분리도 필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꾸 그렇게 되면은 보호자님과 관계도 소홀해질 수 있고요. 아이가 너무 독립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뭐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독립적이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 적응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더 먼저 배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놀아주는 거예요. 반려견과 함께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놀아주기는요, 흥분을 시켜갖고 뛰어다니고 공놀이하고 인형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거보다 본능적인 걸 먼저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물 수 있는 것과 물지 않아야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거에 대한 구별을 지어주시는 노즈워크 같은 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릴 때는 이제 물어뜯고 하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털실로 된 장난감 아니면 양말이나 천 같은 거에다가 숨겨놓은 간식 같은 걸 찾아 먹게 하는 거, 이런 것들하고 종이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이용해서 박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뜯지만 먹진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찾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릴 때 해주시면 이가리시기에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거에 대한 구별이 조금씩 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무거나 주워 먹는 친구들이 많죠. 이런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퍼피뿐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집에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번째는 뭐냐면 잠자리예요. 잠자리. 우리가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반려견한테도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분리해서 잠을 자거나 너무 어린 친구잖아요. 그러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고립장애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크레이트에서 재워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크레이트 교육을 일부러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레이트 안에다가 간식을 좀 넣어주고 자연스럽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방에서 잠을 잘 때 크레이트 문을 열어놓은 거를 그냥 옆에 두시면 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쉴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두면 자기가 알아서 쉬게 됩니다. 하지만 크레이트 교육은 꼭 필요해요. 그건 언제부터 하면 좋냐면 밖에 야외를 외출할 때 가방이나 크레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려견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는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집 외에 다른 곳에 이동을 하거나 뭐 우리가 급한 일로 인해서 병원에 맡겨야 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호텔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데이케어, 유치원을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카페를 갈 수도 있고요.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 이럴 때 대비해서 하는 게 바로 크레이트, 캣넷, 가방 교육입니다. 왜? 그러라고 나온 제품들이에요. 이거를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집에서 자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호자님과 함께 자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분리불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같이 잔다고 절대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이 자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퍼피랑은 좀 관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소유욕이 강한 친구들하고는 같이 자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크레이트에서 재우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잠을 재우시면 되는 거예요. 침대를 못 올라오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방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쪽에서 잠을 자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통해서 같이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기초교육을 해주자. 예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게 엎드려조차도 시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일단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와는요 안전 때문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의 규칙을 정해놔야 사고가 날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거하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하고 쉽게 얘기하면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편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를 갔다 오거나 우리 애랑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앉아나 엎드려를 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머리를 자꾸 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줄을 잡아가지고 막 들어 올려갖고 억지로 앉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우리 반려견들이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아, 애의 자율권을 뺏는 거야 라기보단 사람과 함께 살려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5가지 정리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이름 부르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한다. 네, 요거는 유기견 친구들 입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거나 부르는 것보다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반려견은 그냥 이름만 부르고 밥만 주고 산책만 시키고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을 꼭 만들어서 관계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로 나갈 연습을 한다. 그쵸. 사회로 나가기 전에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시켜주고 다양한 물체,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자기. 네, 잠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님하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잠을 함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끌어안고 만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라는 얘기예요. 꼭 붙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크레이트는 문을 떼고 옆에만 두셔도 됩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매트라도 그냥 옆에 두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놀아주기. 네, 당연히 에너지가 많고 사고를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놀아주는 시간을 꼭 하루에 3번 정도를 정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행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뭐예요? 냄새를 맡고 찾고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씹을 것과 씹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면 좋다. 마지막으로 5번째,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초교육 알려주기. 네, 기초교육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나중에 힘듭니다. 운동을 시킬래도 기본적으로 앉아 엎드려 할 줄 알아야 되죠. 기다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5번째 마지막 요것도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녕.